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FX 네 번째 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액션 이벤트와 같은 사건들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그런 사건 말고 보통 게임 개발할 때 많이 필요한 키보드 사건, 마우스 사건,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윈도우 사건과 타이머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사건 처리자를 노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뭐 버튼처럼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건은 그 특정한 버튼과 연결해서 처리자를 연결해야 되는데, 키보드 사건의 경우에는 그 노드, 그 실제 사건과 관련된 노드뿐만 아니라 그 노드의 상위 노드와 연결해서도 얼마든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하나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요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중앙에 이미지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이미지가 좌우,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요. 끝에 가서 계속 오른쪽 눌러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도 안 이동하지 않고, 이런 키보드 사건을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게임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키보드 사건을 처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키보드 사건을 우리가 처리할 때 그 노드가 있으면 set on key press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보드 사건 처리자를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가 그 키가 눌러진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노드가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드가 포커스를 갖도록 하는 메소드가 request focus인데, 이 request focus는 메인 스테이지, 화면을 띄우고 나서 그 노드에게 포커스를 줘야 됩니다. 미리 주고 쇼를 하게 되면 화면이 나타나면서 포커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이 내가 사용할 화면이 윈도우에 나타난 운영체제에 나타난 이후에 내가 키보드를 인식해야 될 노드가 포커스를 가지게끔 쇼 다음에 리퀘스트 포커스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키보드 사건 처리자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키 이벤트라는 거를 받아야 되겠고, 이걸 받은 다음에 내가 이 이벤트에 있는 get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를 처리하도록 이제 코드를 구성하고 있고요. 끝에 가서는 consume이라는 명령어를 메소드를 실행해서 똑같은 사건이 여러 번 처리되지 않게끔 그 사건을 소비하게끔 해야 됩니다. 키보드 사건의 경우에는 한 번 눌러도 그게 여러 번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각종 키보드에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사용해야 되는 코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기타 등등의 코드들을 다 여기서 찾아보고 그거를
요 케이스열 같은 걸로 만들어서 특정한 키가 눌렀을 때 그 키를 처리하면 됩니다. 키보드 사건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키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누르거나 누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에 다르게 처리해야 하면 이것을 고려해서 구현해야 됩니다. 즉, 키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눌렀는지 아니면 누르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야 되면은 그 상태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누르고 있어도 계속 그 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번 이 left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는 예제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키를 동시에 누른 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키를 함께 누른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s control down, is alt down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컨트롤 다운과 is alt 다운 같은 것들은 이제 맥에서 사용할 경우하고 또 윈도우에서 사용할 경우 조금씩 또 동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키가 아니라 다른 키들을 뭐 A와 S를 동시에 누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눌러진 키 목록을 유지해 가지고 별도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키보드 사건을 내가 처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것을 잘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키를 한 번 누르는 경우하고 연속 누르는 거의 차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누르지 않고 누르게 되면은 걸리는 시간이 대략 500 밀리세컨드가 되고요. 매우 빠르게 누르면은 250 밀리세컨드 이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누르고 있는지를 우리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눌러진 속도를 판단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눌렀을 때 이 키 핸들이 호출됐을 때 시간과 또 현재 이 키 핸들이 불렀을 때 시간, 그 차이를 판단하게 되겠고, 그 차이가 250보다 작으면 이제 연속 눌러진 거, 누르고 있는 상태면은 100 이하가 되면은 누르고 있는 상태로 판단하게 되겠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고, 빠르게 누를 때 뭐 다르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누르는 거, 연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로 그 첫 번째 누름과 다음 눌러진 그러니까 키보드 사건이 발생되는 그 시간 차이를 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여러 종류의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컨트롤 C가 눌러졌다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롤도 한번 눌러졌다는 것도 판단하게 되겠고, C도 눌러졌다는 걸 판단하게 되겠고, 컨트롤 플러스 C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키를 동시에 누르면 그 키들이 개별적으로도 사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눌러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AS는 판단이 안 되네. 지금 어떤 거를 처리하고 있는지. 키보드 핸들을
2를 바꿔놓고 다시 정하겠습니다. 1에서 동시에 눌러도 처리되고 AS를 하나씩 건너뛰어서 눌러도 A 플러스 S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뭐 시간 차이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개의 키가 동시에 눌렀는지 판단하는 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리언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살표 키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움직이는. 근데 이 움직일 때 이제 움직이는 크기가 플러스 80입니다. 이미지 크기만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조절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인데 코드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는 흰색 배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주 같은 모습의 배경을 그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키보드 테스트 02에 사용됐던 이미지를 여기서 쓰게 되면은 걔는 투명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이 하얗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요 이미지가 이제 투명, PNG 같이 투명한 이미지여야지만 이렇게 그 이미지만 싹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맵을 쓴 것 빼고는 뭐 아까 이 02와 03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우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사건도 키보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건을 처리할 처리자를 연결시켜 줘야 돼. 노드와 그 처리자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 경우도 그 관련 노드뿐만 아니라 그 노드의 상위 노드하고도 연결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사건을 처리하는 메소드는 아까 키보드 사건은 이제 키 이벤트를 받게 되는데 마우스 처리하는 사건 처리자는 마우스 이벤트를 받게 되고요. 그 마우스 이벤트로부터 우리가 얻는 정보는 키보드 이벤트에는 주로 어떤 키를 눌러줬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마우스 이벤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를 이제 얻을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좌표, 마우스가 눌러진 좌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된 노드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관련된 노드를 얻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특수한 마우스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다른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우스 이벤트부터 기본적으로는 좌표하고 아니면 마우스 버튼, primary, secondary. 그래서 primary가 왼쪽 버튼, secondary가 오른쪽 버튼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그 밖의 버튼들을 누를 수가 있겠죠. 마우스를 처리하는 이벤트는 좀 다양한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할 때 쓰는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이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드래그 이벤트가 필요할 때는 on 마우스 드래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와 얘는 조금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on 마우스 클릭드는 어떤 이렇게 큰 노드 화면을 이제 클릭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 반면에 드래그는 그 화면에 있는 여러 노드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선택된 노드를 드래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드래그할 노드와 직접 연결해야 됩니다. 마우스 클릭은 노드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 상위 노드와 연결해서도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on 마우스 드래그는 실제 드래깅할 노드와 연결해서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마우스는 단일 클릭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데 단일 클릭 말고 다중 클릭, 더블 클릭을 별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더블 클릭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우스 이벤트에는 get click count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get click count를 통해서는 더블 클릭을 온전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키보드에서 보통 누름, 빠른 누름, 그리고 누르고 있는 경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용했듯이 마우스의 경우에도 더블 클릭을 처리하고 싶으면은 이 get click count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고, 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요때 아까처럼 시스템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포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스 트랜지션이 있는데 이 포스 트랜지션은 여기에 인자로 주어진 220초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게 되는 그런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220초가 지나면은 set on finish에다가 뭐를 등록해 놓으면은 220초 뒤에는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시간 차이를 구해서 만약 그 시간 차이가 215ms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포스 트랜지션을 스톱 시킵니다. 스톱 시키고 더블 클릭이라고 판단하게 되겠고, 만약에 그 215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포스 트랜지션에 의해서 단일 클릭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우스 드래그는 이런 식으로 특정한 노드에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그 셋업 마우스 드래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처리자를 등록시켜가지고 그 처리자에서 이 XY 좌표 값에 의해서 따라서 이 이미지들을 새롭게 그려주도록 하게 되면은 드래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왼쪽 오른쪽 버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느 버튼을 누르는지에 따라서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해서 밑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눌러진 버튼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제 작성하는 그런 처리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마우스 테스트 01 프로그램은 이제 싱글 클릭, 더블 클릭을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이 되면은 되게 빠르게 첫 번째 클릭과 두 번째 클릭 사이의 속도가 우리가 보통 더블 클릭했을 때는 215ms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더블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포스 트랜지션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220초짜리 포스 트랜지션을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이 아니었을 때 플레이를 시작해 놓고 이제 다음 눌렀을 때 클릭이 220초가 지나가면 이제 싱글 클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이면은 이게 플레이 되기 전에, 요게 출력되기 전에 얘가 출력이 되고 얘는 스톱이 돼서 출력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클릭하면은 클릭한 위치로 요 이미지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릭한 위치로 이동하는데 위치가 그 이미지의 중앙에 오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사용한 좌표는 요 왼쪽 위 좌표예요. 근데 눌렀을 때의 좌표는 중앙 좌표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요 세 번째는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우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 사건이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 사건인데요. 그 밖에 이제 사건들 두 가지를 더 소개하면은 윈도우 이벤트 사건이 있고요. 윈도우 이벤트는 우리가 실행한 창의 크기를 조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면은 이 윈도우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또 이 크기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창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때도 뭔가 반응해야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크기는 width와 height 프로퍼티에 처리자를 등록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창의 최소화와 최대화는 iconify 프로퍼티나 maximize 프로퍼티에 add listener 처리자를 등록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이벤트는 자바 fx에서는 timelin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타임라인을 만들고 그 타임라인에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걸 추가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개의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지만 보통은 단순하게는 하나의 키프레임을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에 몇 초마다 알람을 울릴 건지를 여기다 넣습니다. 750이면은 0.75초마다 이제 이 타이머가 울리게 될 것이고 그때 실행되는 메소드가 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 타임라인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750초마다 요 함수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750초가 아니라 첫 번째 실행은 그보다 작거나 크게 만들고 싶으면 처음에 set 딜레이를 주면 됩니다. set 딜레이를 주지 않으면 처음 사건은 750초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0.75초 뒤에 일어나게 되겠고 여기에 set cycle count를 1 하게 되면은 한 번만 알람이 울리고 10번이면 10회 울리게 되겠고 animation.indefinite를 쓰게 되면은 무한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 타임라인을 필요할 때 스톱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무한 반복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이벤트 테스터. 요 경우에는 늘리고 줄이는 거는 뭐 크기가 아니지만 늘렸을 때 계속 이 줄들이 그 크기만큼 늘어나서 선을 그을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겠고 이제 노드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스테이지와 연결해서 처리합니다. 스테이지에 집어넣는 메인 씬과 연결해서 여기서 이렇게 height 프로퍼티나 width 프로퍼티를 받아가지고
처리합니다. 물론 동시에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width와 height를 그런데 나눠서 지금 두 번 호출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냥 width만 늘리는 경우도 있고 height만 늘리는 경우 있고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당기면 width와 height가 동시에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머.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두 개의 물체가 조금씩 움직여서 그리고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 두 개의 이미지를 없애고 폭파 이미지를 화면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효과를 원하면은 타이머를 이용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 대신에 타이머를 이용해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이런 건 이용하지 요런 걸 구현할 때는 이제 타임라인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미지가 랜덤한 위치에 나타납니다. 스톱하면 끝나고 다시 시작하면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원할 때는 이제 그 타임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알람을 설정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그 예제가 있는데 요 예제는 랜덤하게 원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색깔을 노란색, 하늘색 아니면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시스템에 있는 사건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사건을 만들어서 사용자 정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자 정의 사건을 만들고 싶으면 이 예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바 강의를 하면서 게임들을 만들면서 학생들과 학기 과제를 진행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굳이 사용자 정의 사건을 정의해서 프로그램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바 FX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서 혹 사용자 정의 사건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면 교재 내용과 여기 있는 웨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